경매로 누구는 몇십 채의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경매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집을 낙찰받았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투기꾼이나 너무너무 똑똑한 일부의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경매를 공부하시기에, 그리고 경매가 무엇인지 감을 잡으시기에 너무 좋은 쉬운 경매책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댓글을 다시면 책 10권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사장 소피아입니다. 오랜만에 경매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게 여전히 경매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지금 수업을 듣기는 어려운데 읽을 만한 책, 쉬운 책 없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은 책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무작정 따라하기죠.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예. 이 책의 저자님이 이현정 작가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한번 이력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39살에 셋째를 낳고 뒤늦게 시작한 경매로 3년 만에 21채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다. 네.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 사례를 통해서 또 이미 책이 나왔고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굉장히 유명한 책도 많이 잘 쓰시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저자님이십니다. 이현정 저자님이 쓴 책이 개정판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경매가 어떤 절차로 인해서 집이 넘어가서 경매가 되는지부터 설명을 하시면서 입찰 방법은 당연하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명도, 또 추후에 수익 내는 것, 그리고 중간에 대출하는 그런 팁까지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구어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옆에서 정말 이렇게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이 책 초반에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아시나요? 등기부 등본은 집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자주 다녀도 등기부 등본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 뜻은 거액의 전세금을 그저 주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경매라는 커리큘럼이 그 부동산의 전반적인 것, 그리고 먼저 등기부 등본 보는 법부터 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 영상들에서 위험이 있다, 전세 사는 분들은 이렇게 전세금이 뺏기는 위험이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댓글을 보면 아니다, 법으로 다 뭐 보장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전히 그 전세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입자분들의 사례가 계속 뉴스에 나오죠. 우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는 돈을 빨리 불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내 소중한 피땀 흘린 재산을 지키는 것부터, 그 힘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공감이 많이 갔고요. 자, 그리고 경매를 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걱정이 취미인 사람, 경매는 계속 도전과 선택 연속이기 때문에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은 경매를 한다면 스트레스만 쌓일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름신을 신봉하는 사람, 첫눈에 반하는 물건은 경매에 없습니다. 물건에 정 주지 마세요. 제대로 된 물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골라야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세 번째, 한 방을 노리는 사람. 경매는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거 한 방을 노리고 싶다면은 도박판으로 가세요. 네, 가끔씩 뭐 경매하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이렇게 보는 시선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실제 그분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임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시면 그 말이 정말 쏙 들어갈 겁니다. 어떠셨나요? 해당되시나요? 해당이 되신다면 경매는 그냥 마음을 접으시고 부동산에 가셔서
원하시는 집을 사시면 제값 주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왠지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책도 읽어보시고 경매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서 하나 뽑아봤어요. 경매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요자도 있고 수익 창출도 있고 그죠? 뭐 월세 수입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내 집을 갖고 싶은 분들에 대한 조언이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저도 굉장히 항상 듣는 이야기인데요. 내 집을 마련하고자 경매를 열심히 배워서 드디어 입찰장에 가가지고 이제 딱 금액을 썼단 말이죠. 그랬더니 막 엄청난 경쟁률로 막 부딪혀서 감정가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뭐 90 몇 %, 때론 100%가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딱 낙찰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느끼는 거죠. 뭐야, 경매 되게 싸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럴 거면은 왜 경매를 해서 굳이 사? 그러면서 이제 뭔가 회의감이 들죠.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항상 듣고 저 역시도 경매 초기에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경매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겼던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이때 이 저자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수요자라면은 경매만 고집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매는 이제 집을 싸게 사는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갔는데 굳이 비싸게 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의 의의를 두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들인 시간, 수고, 에너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낙찰을 받아야지 왠지 보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경매는 어찌됐건 싸게 살려고 들어왔는데 비싸게 낙찰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경매는 경매대로 보고요. 그리고 임장할 때 부동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실구매자이다. 그래서 좋은 물건 뭐 금매로 나오는 게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이렇게 말씀을 부동산에 이제 놓고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금매 가격이 정말 금매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낙찰가와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정말 싸네? 금매가 맞네? 확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아는 사람들은 금매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공감합니다. 자, 그리고 실소유자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라고 탁 도직구를 날리셨어요. 실소유자는 어찌됐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뭐 학교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지역에 꼭 살아야 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조건과 제약 때문에 결코 투자자들보다 싸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실소유자는 또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한 20-30%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때는 실소유자는 10%만 저렴하게 받아도 잘한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2천만 원을 우리가 10개월간 모으려면 매달 어떻게 얼마를 모아야 되죠? 200만 원을 저금을 해야 10개월 동안 해야 겨우 모으죠. 정말 큰 돈 아닌가요? 그죠? 월급에서 200만 원을 모아서. 그래서 기준을 매매가보다 2천만 원 싸게 낙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가 어떻게 와닿았냐면은 경매를 이렇게 물건을 보면 막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몇 프로만 떨어져도 몇 천만 원이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막 이제 강해져요. 그래서 2천만 원 싸게 산 거는 싸게 산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자님이 2천만 원을 모을 생각으로 해서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200만 원씩 10개월을 모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2천만 원만 싸게 집을 낙찰받아도 굉장히 잘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해보고 경매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보는 눈이 키워져 있기 때문에 금매를 발견하는 것도 유리할 것이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사는 것 그리고 물건의 가치를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거래하시는 데에도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질문에서도 또 답을 주셨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의 어느 동에 무슨 얼마짜리 아파트로 이렇게 해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018년도 기준으로 경기도 시흥시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85.44%라고 합니다. 입찰 경쟁률은 6.3대 1이었대요. 그리고 이곳은 낙찰가의 70%가 대출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2억 6천만 원짜리 30평대 아파트를 만약 이 낙찰가율로 계산했을 때 2억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대출 빼고 수수료나 이런 비용 내가 내야 되는 것까지 계산하면 6,500만 원 정도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가진 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한테도 여전히 얼마가 있어야 경매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너무 적은데 가능할까요?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 가능합니다. 다만 적은 돈을 갖고 살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겠어요? 네, 조금 상태가 더 안 좋거나 역에서 조금 멀거나 또는 지방에 어디 조금 더 멀 수도 있고 상태가 노후화가 좀 더 진행이 됐거나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런 거는 감수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경험을 좀 쌓아가시면서 계속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시고 병행이 돼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막 뭐 너무 좋은 물건을 너무 싸게 받으려고 욕심을 내신다거나 부동산 눈을 보는 그것도 지금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탁 사시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공부하고 익히고 경험하는데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매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이 이렇게 굉장히 쉽고 그리고 세세하게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이 책 보시면서 경매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로까지 이어지는지 보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책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10분을 뽑아서 책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세요. 절실하신 분, 정말 이 책이 꼭 필요하신 분을 기준으로 제가 딱 뽑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카페에서 할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